온 세상을 환하게 비춘 하루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가올 내일을 위해 잠을 들어야 할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깨어있으신가요? 내일이 오는 게 싫어서, 살아가는 게 남들과는 달라서, 아니면 단순히 잠이 안 와서. 각자의 이유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요. 여러분의 하루를 후련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제가 같이 수다 떨어드릴게요. 오늘은 6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책임질 서대문구의 수다친구 임수영의 꿀잠 자세요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이센네의 데자뷰입니다. So bright 책상 위에 그인 낙서 너와 나눈 그 비밀도 바람결에 실려 다시 되돌아간 기분 같아. 처음 스친 그때 이 향기를 기억해줘던 그 순간 펼쳐질 데자부 같은 꿈을 꾸듯 눈을 감아보면 익숙한 데자부. 넘기면 튀어나온 지금만 이야기를 들어 귀 기울여봐. 조금은 서툴렀다 날 빛이 바른 쪽지 속에 나를 어루만지는 voice 바람결에 실려 다시 되돌아간 기분 같아. 처음 스친 그때 이 향기 기억해주던 그 순간 펼쳐질 데자부 같은 꿈을 꾸듯 눈을 감아보면 익숙한 데자부. Yeah, it's like 데자부. You and I 다시 닿을 수 없다 해도 같은 꿈을 꾸듯 눈을 감아보면 익숙한 데자부. I've been thinking about you. 그리워질 너와 날 I've been dreaming about you. 이 순간을 잊지 마. 언젠가 세상 끝에서 마주할 날 우린 데자부 같은 꿈을 꾸듯 눈을 감아보면 익숙한 데자부. It's like 데자부. You and I 다시 닿을 수 없다 해도 같은 꿈을 꾸듯 눈을 감아보면 익숙한 데자부. 6월 13일 임수영의 꿀잠 자세요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수영의 꿀잠 자세요 DJ 임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6월달에 인사드립니다. 저번 주는 현충일 국가기념일이었죠. 그래서 추념식을 잘 보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잘 찾았습니다. 이제야 좀 6월인 게 실감이 날 듯 말 듯 하다가 날씨가 갑자기 또 선선해졌어요. 날씨가 원래 5월 중후반쯤에 갑자기 확 더워져가지고 그때 더울 때는 진짜 막 푹푹 찌고 땀도 계속 나고 아, 이번 여름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날이 생각보다 좀 시원해요. 낮에 돌아다닐 때도 이제 막 뜨거울 땐 뜨거운데 그래도 좀 시원할 때는 시원한 모습이 그대로 좀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돌아다니기 좀 편한 것 같고 마침 또 이렇게 쉴 때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제가
어디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할 수 있을 때 좀 시원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게 일하기 시작하면 안에서 좀 편하게 에어컨 쐬면서 일하는 게 진짜 최고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바를 열심히 구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 알바가 아직 되기 전에 놀러 다닐 때쯤에는 이런 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열심히 놀러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좀 이런 시원한 날씨 덕에 조금 더 어디를 왔다 갔다 할 의지 같은 게 좀 생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이 온열 질환을 잘 좀 해결해 나가고 저희 열심히 또 여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중순이 왔습니다. 다음 주쯤에 제 생일 주가 오는데 뭐 그거는 그때 또 생일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은 먼저 말씀드릴 건 아니죠. 아무튼간에 뭐 살짝의 그런 의사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첫 노래 제가 그거 또 리센느 노래 들고 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 리센느 노래를 들고 온 것 같은데 요새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게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그 사이트 5위까지 메이저 사이트 5위까지 지금 순위가 떴어요. 5위가 돼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메이저로서 이제 대결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안정적인 것까지 왔고요. 11일에는 아마 M 카운트다운에도 지금 출연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성장세를 보는 게 조금 좋긴 합니다. 제가 진짜 예전에 한 2년 전에 막 시작하고 한 번 이 노래를 제가 들고 왔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노래를 들고 왔는데 사실 그때도 이 노래가 너무 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들고 왔던 거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인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는 이 시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괜찮다? 다행이다? 좀 떴으면 좋겠던 그룹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리센느 또 그 계열의 그룹들 있잖아요. 피프티 이 옛날에 막 흔히 말했던 레인보우 나인 뮤지스 이렇게 얘기하던 게 또 지금 시대에도 그게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좀 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룹이 뜨는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 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늘 응원하고요. 그래서 지금 러브어택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거든요. 지금 제가 처음에 들려드린 핀볼, 저번에 들려드렸던 뭐 블룸 아니면 뭐 할드롭 이런 것들도 있고요. 런어웨이는 제 취향이 아니라서 그거는 안 들고 오긴 했는데 런어웨이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 리센느라는 그룹의 노래들이 그렇게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원래는 한 곡에 이렇게 몰빵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게 한 그룹의 노래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또 하는 느낌이 있어서 또 그런 걸 보면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참 보기 좋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저는 리슨느가 음방 1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끝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리센느 노래 하나하나씩 들고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강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겨워도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첫 노래 들려드렸고 그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나 생각이 들지만 이 리센느 원희 씨 있잖아요. 원희 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유튜브 채널이 솔파 스튜디오 거기 출신 PD가 솔파 스튜디오 소속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거래요. 근데 이 확실히 이제는 이 방송이라는 것과 그 영상 매체라는 그 접근성 자체가 되게 레드오션처럼 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 독립 제작사랑도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와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진짜 실력자들이 좀 가려지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암원자이브 채널에 올라왔던 거제와 갸루 편 있잖아요. 그 거제 갔던 그 두 편의 흐름이 사실 진짜 소설성이 너무 완벽해서 1, 2편 둘 다 소설성이 너무 완벽해서 그게 진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예능의 끝은 다큐다. 그래서 예능의 끝을 봤을 때 어떻게 작품성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봤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뭐 리센도 예쁘지만 그 영상이 되게 예뻤어요. 영상이 되게 예뻤고 저는 특히나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지방에서 이제 강원도라는 그런 좀 작은 시골에서 어떻게 보면 거제보다 훨씬 작은 데서 저는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댓글엔 그런 댓글도 있는데 어중간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자신이 시골이라는 거에 더 긁히지만 진짜 시골은 자기가 얼마나 시골인지 자랑을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 역시도 어디 나가면 제가 얼마나 시골인지 자랑을 해요. 하여튼 간에 그런 데서 살다가 이제 올라온 건데 서울에 상경한 건데 저도 이 부산이나 이런 좀 큰 동네가 없었어요. 저 해봤자 원주, 강릉 이 정도인데 거기도 막 발전된 도시다라고 하기에는 아니요, 좀 멀리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서울에 올라오는 게 너무 큰 목표였거든요. 서울에서 살면서 강원도 쪽에 뭐 딱히 양질의 일자리가 제 입장에서는 없었거든요. 뭐 지금 따지면 관광공사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는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 특히나 저는 이제 방송 쪽에도 가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눈을 별로 안 들이고 있었는데 좀 신기했던 게 거제 편을 보고 나서 거제에서 그 피디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카르페 디엠이라고. 카르페 디엠이 이제 카르페디엠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카르페디엠의 뜻이 니체가 그 설명한 뜻이 이 인생을 무한정 반복해도 좋을 만큼 살아라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어진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주어진 운명이라는 게 저는 태어나기를 이제 강원도 동해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서대문구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각자 태어나신 그런 장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 장소에서 태어난 운명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행복감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자료로 그 증거, 교보제로 많이 쓰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감수성과 제가 살아온 그런 인생에서의 그런 목표치라든지 아니면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동해라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거기서 봐왔던 풍경이나 거기서 가져왔던 그런 따뜻한 온정들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고 살아왔다면 과연 내가 그런 쪽에서 차별화를 내고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진짜 맞구나.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진짜 그 맞구나. 내가 이 인생을 다시 돌아봤을 때 몇 번이고 다시 살 수 있겠다. 아직까지는 확신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사실 조금 힘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인생이 조금 더 지나고 어느 정도 또 자리를 잡고 이 시기는 누구나 힘드니까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이 시간을 돌아보고 거기서 느꼈던 나의 모든 인생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봤을 때 저는 진짜 자부하건대 되게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을 진짜 자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다시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 지나온 선택들이 다 내 선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본인들이 살아온 인생들이 다 되게 재밌고 즐거운 인생이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한 명의 이제 지방인으로서 조금 부러웠던 게 사실 그 거제시 됐잖아요. 홍보대사가 됐잖아요. 리센느 분들이 그 지방 그러니까 자기 그 고향에 가서 사람들 지역 어른들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그리고
그 환영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큰 어른이 돼서 어른 그러니까 좀 성공한 사람이 돼서 동해시를 돌아갔을 때 또 그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또 잘하면 올 수 있겠죠. 네, 누군가는 환영해 주겠죠. 제 부모님은 환영해 주실 텐데 아무튼간에 뭐 그런 날들이 오겠죠. 언젠가는 그런 일이 오기를 바라면서 네, 이번 주 이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엔비디아 회장입니다. 젠슨 황이 6월에 저희 대한민국을 방한했습니다. 작년에 깜부치킨 해동이 있었던 그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7개월 만에 또 한국을 찾았는데요. 이게 별도의 공식 행사가 참가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오로지 한국의 기업들만을 위한 순수 사업 목적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또 받았습니다. 이때 해동이 예정된 국내 기업만 9곳이 넘었는데요. 6월 5일에 이제 김포를 통해서 왔고요. T1 베이스캠프 홍대점에 방문을 해서 T1 선수단을 만나기도 했고 여기 T1 팬들에게 그 지포스 RTX 5090이나 아니면 RTX 스파크를 증정하는 행사도 가졌고 그리고 이제 형님 저요라는 곳이 있거든요. 마포구의 그 홍대 거리에 있는 곳인데 형님 저요라는 그 식당에서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구광모 LG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함께 삼겹살 소맥 회동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일 그 현충일에는 별도의 비즈니스 일정이 없이 방한 전에 밝혔던 대로 가족들이랑 짧은 휴가를 지냈고 또 TVN의 유키즈 온 더 블럭 촬영도 마치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은 12일에 나갔습니다. 7일에는요 잠실야구장에서 진행이 되는 두산 대 키움 경기전 시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시타는 무려 두산 베어스의 구단주인 박정원 두산 회장이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쟁순왕이 이 자리에서 BBQ 113마리를 시켜서 단체석에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여담이었고요. 8일이 좀 더 중요한 일정이었던 것 같은데 8일에는 각종 기업을 이제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8일 8시경에 SK 서린빌딩을 방문해서 최태원 회장이랑 만난 다음에 SK와의 협약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고요. 10시에는 여의도에 위치했던 그 LG 트윈타워를 방문을 해서 LG의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과 만난 다음에 이 로보틱스 분야 그리고 AI 분야 등 이런 다양한 곳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12시에는 서울대학교의 AI 연구원 그리고 로보틱스 연구소를 방문을 했고요. 잭슨왕 회장은 학생들 앞에서 30여 분 동안 짧은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후 1시 반경에는 현대자동차에 방문을 해서 정의선 회장과 회동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이때 AI 모빌리티에 관해서 논의를 했고 정의선 회장이 새만금의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제안하기도 했고 잭슨왕이 이거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새만금 개발이 조금 이래저래 말이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또 국제적인 그런 이슈가 되기도 하겠네요. 오후 3시 30분입니다. 네이버에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취직에서 이해진 의장과 함께 13분 동안 특별 라이브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후 5시부터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그리고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HBM4E랑 HBM5의 공급이랑 장기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쉽게도 이재용 회장은 잭슨왕의 방한 일정 중에는 국내에 없었다고 합니다. 따로도 식사를 했다고 하네요. 6시에는 배경훈 부총리와 함께 면담을 한 다음에 7시에 또 같은 장소에 열린 엔비디아 코리아 AI 에코시스템 리셉션에서 참석을 해서 엔비디아의 파트너 산한 국내 스타트업을 상대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그런 부상과 함께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시총도 많이 올라가서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는 모습도 보여졌었는데 이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에서는 꽤나 중요한 인물인 엔비디아의 회장이 와서 국내 기업들과 또 스타트업과 협력을 하겠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고 또 이제 5년 동안 수천억 달러의 수익을 한국으로 유입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또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부가 가치 산업의 그런 산업들이 또 뜬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게서는 또 대만과의 그런 경쟁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방첩사가 해체되었습니다.
국군 방첩사 같은 경우에는 12.3 내란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해체에 관련된 방안이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이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계속 이 해체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때는 정보본부에다가 모든 것을 이관하는 게 아니라 국방방첩본부를 설립을 해서 신설을 해서 이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 소장이나 근무원을 이제 임명할 수 있게 해서 군 장성의 지휘가 가능하게 만든다고 했고, 그래서 이 단장에 군무원 혹은 준장을 임명을 해서 보안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라고 이제 밝혔었는데요.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안규배 국방부 장관께서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랑 기능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첩사를 국방방첩본부랑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이때 방첩이랑 방산 관련 정보활동 그리고 방산, 사이버 보안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중앙보안검사 그리고 보안사고조사 같은 군내 보안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국방보안지원단에서 맡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보수사 기능 그리고 계엄시 합동수사권 이것들은 국방부의 안에 있는 조사본부로 이관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이 방첩사 해체 추진 배경에 대해서 5.16 군사정변 12.12 쿠데타, 5.17 계엄학대, 그리고 5.18 광주민주운동 등 이런 현대사의 어두운 순간마다 우리 군의 방첩 조직이 본연의 임무에 완각한 채 권력의 도구로 전락을 했다라고 말하면서요. 12.3 내란은 과거의 악습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라고 설명을 해서 이 중심에 있었던 방첩사를 해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이 업무들이 어떻게 이관이 되는지에 따라서 또 국내 방첩 활동이 더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잘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이슈였고요. 노래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수다 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넥스트도어의 바이럴입니다. Sorry, love you, hate this word. Maybe I still. You're gone, so I made this song. My muse, you're my nicotine caffeine, baby. Congress, my baby. 삐걱삐게 놀아줘 꼭 행복해. I wish you'd cry. 따뜻한 안녕 뒷산을 하게 작별해줘. High times to buy. Alright, 넌 알겠지 멜로디 속 메시지. For now, 내 스토리가 거리에 울리게. Day and night, you be round and round. 널 붙잡으러 갈 거야. Girl, it must go viral. 내 모습이 닿을 때까지. Girl, it must go viral. 너 없는 나는 아파 virus. My muse, you're my nicotine caffeine. 우리 사랑하는 단 stage smiles on. R&D show 다시 새로운 마무리. 남들 몰래는 눈물 흘릴 girl. Trust me, 열기를 저작권. 이 노래는 후배될 거야 네 fit. 그때나 마주한다면 꼭 click해. Look at my next step. You just sleep on me nicotine. All night, 백색 소매에서 내린 가사 말이 right now. 점점 커져 객석에 퍼지네. Day and night, 다시 round and round. 널 붙잡으러 갈 거야. Girl, it must go viral. 내 모습이 닿을 때까지. Girl, it must go viral. 너 없는 나는 아파 virus. My muse, you're my nicotine caffeine, baby. 대기하러 세뇨리따까지 다들게 목이 쉬게 불러. Whatever you go 또 다음번은 꼭 찾아와 날 보러. Yeah, 손가락 걸어 오와 스위치리라 for it sure. 네 머리 round and round 돌고 타카타카. Girl, it must go viral. 넌 신처럼 남는다 해도. Girl, it must go viral. 흔한 사랑 노래라 듣고 있니 나. Oh na na na.
started with fire. Oh na na na, we're going higher. Oh na na na, started with fire. Oh na na na, we're going higher. Oh, I'm on my money. I'm on my lonely. So what you up to? 서대문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 혹은 유튜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다 친구 임수혁의 꿀잠 자세요입니다. 네, 임수혁의 꿀잠 자세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끝장을 보는 이슈 다방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역시 선관입니다. 예, 지난 3주 4주쯤 되겠죠.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퍼지고 난 뒤로부터는 계속 몇 년째 쭉 이제 이 화단에 오르고 있는 이 선관이 이게 좀 문제가 크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많은 좌우를 막론하고 중도층에 대한 일단 지지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 관련해서 오늘은 조금 이 또 중도를 자부하는 제가 또 이렇게 제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들고 왔고요. 일단은 그 전에 일단 시위 상황이 어떻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이 현충일을 기점으로 점점 시위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6월 7일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이 시위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좀 참가자가 단순히 이런 재선거를 요구하는 곳이나 참정권에 대한 피해 그리고 뭐 선관위의 쇄신 같은 거를 요구를 하는 이런 시위대만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또 윤호개인 세력들도 이 투표자 이 선거나 시위 현장에 오기도 했었고요. 뭐 다양한 계층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준석 의원한테는 이제 화장조몰이나 이런 패드립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분노를 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곳에 또 시위 현장에 참석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이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6월 8일에 국조요구서를 제출을 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정권 시위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위를 진행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으면 좋았겠지만 이 부정선거 관련 이 윤호개인 세력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이 플랜카드인가요? 이게 아마 벽보를 붙였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 벽보 안에는 원래는 이제 재선거 참정권 침해 애국감을 외쳐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했고, 태극기만 흔들어달라라고 리심도 있었고, 끝까지 평화를 지켜달라,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해달라, 선동하거나 선동당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걸어놨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시위가 너무 우경화가 되는 나머지 성조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조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 성조기가 극우의 상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 국기지만, 당연히 미국 국기지만요, 극우의 상징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점점 더 이 우경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이 시점에서 이제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훈련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이제 무단으로 검은 검색을 했고, 여기서 소지품 검사도 했습니다만, 이 소지품 검사뿐만 아니라 지금 뭐 양말도 벗어야 되지 않느냐, 막 몸 수색을 요구를 했고, 이걸 경찰이 제지하는 상황도 발생을 해가지고 그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인데 이 좀 과격한 양상을 계속 보였다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이때 선수들이 훈련 기구를 가지고 이 경기장에 나왔을 때도 이 가방에서 뭐 투표용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방 소지품 검사도 하고, 그래서 막는 등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핸드볼 감독은 하루 이틀이면 기다릴 수 있지만 2, 3주가 걸린다면 손해를 감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은 이 전환기일과의 라이브 방송에서 일부는 진짜 선수일 수도 있지만 일부는 또 선관위 직원이 투표함을 옮길 목적으로 위장해서 경기 중에 들어간 거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음모론을 또 제기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많은 예정이 되어 있던 것들이 바뀌었는데 이제 위버스 콘서트가 이곳에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위버스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랄까요? 위버스콘이라고 해가지고 SM 엔터테인먼트에서 SM 타운 콘서트가 있듯이 이제 그 하이브 산하 계열이나 JYP가 모여서 위버스를 사용하는 모여서 단체 콘서트를 진행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운영 장소가 변경이 돼서 테갈레오가 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메이플 스토리 게임이 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게임이 이제 정말 중요한 쇼케이스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오프라인 개최 장소를 킨텍스로 변경한다고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카시마 미카 가수가 내한 공연이 여기에 취소가 되면서 또 자리가 생겼다고 하네요. 킨텍스에 취소를 해서 다 자리가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12로 행사 일정이 또 바뀌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때 대진년이라는 이름도 좀 떠돌기도 했었는데요. 대진년은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입니다. 이게 극좌단체인데 여기가 아마 그 진보 계열이 NL 계열이랑 PD 계열이 나뉘어요. 그래서 NL과 PD, NL은 자주파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PD는 제가 평등파라고 불렸는 민중파였나 평등파 아마 평등파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자주파로 이제 되어 있고요. 단지 성향이 조금 진보를 넘어서 너무 극좌 쪽에 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좌파 진영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냥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 지향성이 굉장히 높고요. 민족해방 관련된 말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주체 사상을 좀 옛날 주사파가 좀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대신년이라는 데가 있는데 오는 그렇게 좀 대학생들이나 젊은 이들을 대진년이냐고 몰아붙이면서 조금 이렇게 실랑이가 많이 오갔다고 해요. 그 와중에 이제 10일입니다. 10일에 김정철 이제 그 개혁신당 서울특별시장 선거 후보자가 이때 선거 일부 무효 소청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9일에 제기했던 증거보전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잠시 실동의 제2투표소 투표용지 상자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상자가 사라져서 핵심 증거가 확보가 불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표용지 상자랑 1,900매 가량의 투표용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면서 또 어디 있는지는 우리도 자세한 사항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면서 언론과 인터뷰했습니다. 사실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용지 상자다 보니까 이거를 보관해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기되었을 수도 있고 이 제3자가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김정철 전 후보가 이제 선관위 상대 사실조회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향후에 추가 증거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CCTV나 이런 것들은 다 확보를 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시위의 그런 전개 상황이고 사실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걸 보면은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도 상황에서는 20, 30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시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론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이 시간이 지나고 점점 그 시위의 목적성이 점점 계속 극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우려가 되는 점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처음에 이제 제기를 했던 그런 참정권이나 그런 좀 나가면 재선거에 대한 요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부정선거에 관한 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일단 노래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X의 Red Light 듣고 오시겠습니다.
밝혀 앞으로만 밀어대니 밀어대니 나 자면 발표 Ay, ay, it's a red light, light. 이건 실제 상황.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몰라. Ay, ay, it's a red light, light. 연구하는 누군가 목소리를 잘 들어 re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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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잠시만 숨을 쉬어봐 이건 전쟁이 아니야 눈 크게 떠. 거기 충돌 직전. 폭주를 멈춰. 변호의 목격자가 되는 거야. 이러대던 거짓 캐터필러. 그 앞에 모두 침몰할 때 켜졌어 red light. 선명한 red light. 스스로 켜져. 그것은 red light. 뭘 네가 말한 재산이란 변명 내게는 무지성일 뿐 진짜 사랑이란 어쩌면 아주 느린 파동 아주 느린 파동 Ay, ay, it's a red light, light. 서로에게 찾아 빛으로 찬 특별한 비상구 Ay, ay, 생각해봐 그 무엇이 우릴 왜 멈추게 했던 건지 re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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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한 번만 뒤로 돌아 yeah 소중한 걸 찾아봐 눈 크게 떠 거기 충돌 직전 폭주를 멈춰 변화의 목격자가 된 거야 이러대던 거짓 캐터필러 그 앞에 모두 침몰할 때 켜졌어 red light 선명한 red light 스스로 켜져 그것은 red light 켜졌어 red light 두 개의 red light 불빛이 하얀 네 앞에 red light 기적은 오는 걸 너무 오래 걸렸지만 파란 불 우린 기다려 원해 폭주를 멈춰 이건 세상한 목소리 들어봐 눈 크게 떠 너의 앞에 나타난 세상을 봐 위험한 대전 준비 직전 날 밀어대던 그건 madness 정성을 따라 현재는 어려 앞으로만 밀어대니 밀어대니 나 작은 네 앞에 red light FX의 웰라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가장 우려됐던 점은 이거예요. 왜냐면 사실 참정권에 관련된 얘기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져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면 이 선관위에 대한 좀 강력한 그런 제재나 이런 좀 규탄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 어떤 거를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구체적인 방향성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뭐 선관위의 개편안이 좀 만들어진다던가 아니면 사실 지금 선관위가 독립기관이에요. 독립기관이고 헌법에서 보장된 독립기관이라서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의 감사가 닿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가 안 닿는다는 거는 얘네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견제를 안 받는다는 뜻이겠죠. 사실 다른 곳도 다 감사를 받는데 선관위가 감사를 안 받는다? 이거는 사실 진짜 아무리 저희가 이 선거가 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중요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너무 사실 권력이 안에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뭐 호주를 비롯해서 비슷한 민주주의에 있는 곳에서 선거 관리에 관한 그런 위원회가 있는 곳들은
다 정부의 아래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부의 아래에서 헌법기관에 그 작용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만 헌법기관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부 요인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국회, 정부, 법원 그리고 뭐 조금 나누면 헌법재판이나 지방자치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선거관리까지 저희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이래서 4부 요인이 지금 결성이 되어 있는데 이 4부 요인이 조금 그게 조금 권한이 많이 강해진 것 같기는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이 행정부에서 관리가 안 되는 선거라고 하면은 솔직히 조금은 그리고 멀어져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런 거에 대한 개편을 요구를 한다든가 입법을 요구를 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실제로도 그래서 이 참정권에 대한 규탄이라든지 그런 재선거를 요구하는 저는 뭐 100%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재선거를 요구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선거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사태에서는 사실 딱 좋잖아요. 이게 딱 물기 좋잖아요. 특히나 이 선거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전 투표에 대한 그런 믿음도 없을 뿐더러 사실 윤어게인 세력이 등장하고 나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켰던 사건 자체가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이슈다 보니까 윤어게인 세력이 굉장히 이 건수에 대해서 좀 그런 걸 하고 또 그래서 지방선거에 대한 그런 참여율이 조금 높았다. 보수층에서의 높은 이유는 또 특히 극우층에서의 그런 높은 것들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선거에서 이런 사고가 터졌으니까 당연히 물기 딱 좋겠죠. 그래서 시위 초반에서도요. 시위 초반에도 이 시위가 진행이 될 때 그 종로로 가자라는 말을 다 이제 시위대가 쳐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여기에 모여서 또 다른 성지화를 만드는 것에 좀 더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일단 뭐 각 당 그러니까 이 선거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민주당도 지금은 이 안에서 친청 관련된 또 개파 싸움이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당의 쇄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 지도부에 대한 변경에 그런 게 있어서 정청래 당대표 연임 그리고 뭐 김민석 전 총리가 되겠죠. 그런 대표가 되는 게 맞느냐 이런 거에서 뭐 개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거기서 알아서 싸우라 그러고요. 국힘은 지금 장동혁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 대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시위를 극우화시키는 계층이 친윤이다 보니까 이 프레임을 잘 들고 가서 장동혁 대표도 연임을 시도를 하려는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선거 참패에 대한 이런 쇄신 방향성을 자기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로 돌리기 딱 좋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이 참정권에 대한 그런 우리의 정당한 그런 요구점을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너무 지금 강해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도 이 시위를 나가야 되나?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나갈 법도 하겠다. 왜냐면 이게 선관위가 이렇게 계속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그랬을 때 제 입장에서도 언젠간 이게 그 정권이 바뀌고 이제 제 성향이 아닌 쪽이 정부를 차지를 했을 때 똑같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선거권이 뺏겼을 때 이거를 무능하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곳이라면
무조건 개편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변질되지 않고 쭉 이어갔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싹 바뀌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또 이 부정선거라는 이 말이 계속 또 나오는 거 자체가 사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를 얼마나 개판으로 했으면 계속 이 말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시위가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이 우파 성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점점 부정선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이 음모론을 계속 방치를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모론이 계속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 봉쇄 시위도 계속 그런 극우 쪽으로 향해 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의도성이 계속 변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의도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닌데 그냥 우리의 그런 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싸워왔던 것인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게 의도를 변질시키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는 지금 이 성명문을 낸 대학교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 학교도 일단은 제 모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성명이 나왔었고요. 연대 선언을 한 대학교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18곳이었나? 네, 있고요. 이게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대학생들이 물론 극우화가 조금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20대 그 보수층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말은 계속 합니다만은 지금은 사실 그런 쪽보다는 조금 더 우리에 관련된 말들을 더 열심히 뱉으려고 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지금의 세력과는 좀 선을 긋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게 조금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라서 이런 방향성을 좀 지키려고 하는구나, 대학생들이 조금 더 지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일단 제가 실제 지금 대학생이 있는 가운데에서는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변질이 되지 않고 조금 이 문제점을 좀 파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이번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보니까 점점 이 원래 가지고 있던 폐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뭐 따지면은 원래 그 인사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계속 말이 나오고, 뭐 감사 관련해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관리가 조금 부실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이상 그런 쪽으로는 얘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선도 국가인데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열심히 또 쇄신을 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일 테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노래 하나 듣고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돈돈입니다. Bring it on down. Take it right now. SJ2. Let's get it. 이대로 끝이면 기회가 없다면 모두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어. 코미디 같은 세상에 웃지 못할 사람들 난 어디 갔나. 돈 모든 게 돈 세상 원한의 가치 너 What is your mind. 제발 주위를 돌아봐. 절망의 눈
어느 누구보다 먼저 기회를 잡은 것일 뿐 약자를 위한 배려 따위 절대 없어. 나의 불꽃을 다 태워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적들의 것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너무 원망하지 마. 내가 아냐 세상이 널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원했던 건 나는 모두 가져. 세상이 나를 외면하여도 눈과 귀를 막고 어지럽게 만들어버린 적당한 머리와 돈이 조금 필요할 뿐. 나의 불꽃을 다 태워서라도 지켜주고 싶어. 황혼의 시대 그때 살아가야 하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게 돈 세상 원한의 가치 너 What is your mind? 제발 주위를 돌아봐. 절망의 눈빛이 보이잖아. 모두 이젠 그만 좀 해. 웃어 내가 또 벗어버려. 모두 기다리고 있어. 마지막 밤엔 너 버리지 마. 잠들지 못한 채 떠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수다 친구 임수혁의 꿀잠자소요입니다. 네, 오늘은 길게 얘기하지 않고 마무리 멘트를 조금 길게 얘기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은 좀 썼습니다. 사안인지라 조금 시국적인 말을 하고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학생들이 움직였던 과거의 역사는 모두 중대사로 남았습니다.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민주화운동, 60 항쟁 등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칭호를 달기 위해 희생된 수많은 피가 겨우 20년 남짓의 세월만 살아온 대학생의 몫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정치 혐오층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대학생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피땀 눈물로 일궈낸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떤 무능함에 기만당해서 무너질 수도 있었음을 직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퍼지는 것도 국민들이 끝도 없이 분열하는 것도 그 이유의 기저에 과연 국민들을 제대로 생각한 정치가 있었는지 그럴 생각은 있었는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발언은 이 방송사와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6월 13일 임수혁의 꿀잠자소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방탄소년단의 바디 투 바디입니다. 수능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I need. What you need, Twan? I need. What you need? I need the whole steady in the trunk. Put your phone down, let's get over the front. I got my eyes on the row in the front. The vibe is high, feet beat blunt. The vibe is high, let the builder. Big deal from everywhere to Korea. 총각기보다 좀 길어. 흰색은 짧은 중간은 비워. It's big in real life. 맞추면 따져 내려나게 임마. Cabin, 좀 더 가까이 와 skin to skin. I need somebody to body all of your body beside me. 다르게 손에 손 너와 나 we on and on. Yeah, sunrise but we don't go home. Somebody like you.
It's so tight. I mean, no one side. I mean, 우리만의 그 style. I mean, we living the life. 두 눈을 감지가 넌 내 밤. 솟구치는 결의 맘. Be a body, be a body, be a body. Could see a body, or you read about it. I need somebody to body. All of your body beside me. 천천히 닿게 손에 손 너나 위원해 넌 yeah Sunlight boy don't go Somebody like you eh. Somebody like you oh. Somebody like you eh. Somebody like you Somebody like everybody like you eh. Somebody like you oh. Somebody like you eh. Somebody like you Somebody like everybody like you I need the whole city in the jump.